진짜 삶을 방해하는 10가지 거짓 신념에서 깨어나기.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추미란 옮김. 출판사 샨티.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일부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낭독 I am 나는 명상.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법밖에 몰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그만 웃으라고 했다. 인생은 심각한 거야.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사람들이 또 말했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 상처받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또 말했다. 너의 빛을 드러내지 마. 주목을 많이 받아서 좋을 건 없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빛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시들고 쪼그라들더니 죽었다. 죽어서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웃고 사랑하고 내 안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임을 배웠다. 아니타 무르자니. 첫 번째 신념. 행한 대로 받는다. 사랑에 대한 진실을 배우다. 그랬으니 임사체험을 하는 동안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면에서 특별하고 독특하고 가치 있고 진실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력한 창조물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우주가 나에게 주는 깊고 영원한 사랑을 거둬들이기 위해 어떤 특별한 씨앗도 심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나 성취할 필요가 없었고 그 무엇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태양이 저녁이 되면 지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이다. 임사체험 중 수정같이 맑은 빛을 받으며 나는 어릴 때 학교에서 겪은 그 어떤 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란 걸 이해했다. 나를 괴롭힌 아이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무력하고 불안해서 그랬을 뿐이었다. 우주는 그때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 그렇게 많이 그 아이들도 사랑했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몰랐겠지만 아름답고 멋진 존재들이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나에게 투사했던 것인데 그건 내가 그런 투사를 받아 마땅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난 것뿐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이 한 일이든 내가 한 일이든 그 어떤 일도 용서는 필요 없었다. 우리는 모두 무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성을 잊어버린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이었다.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은 나쁜 경험들까지도 모두 조건 없는 사랑을 향해 난 길을 다시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바로 지금 천국에 살기.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누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은 구할 필요가 없다. 사랑은 우리가 타고난 권한이다. 다른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이 우주의 모든 면에서 독특하고 특별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강력한 창조물이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주는 우리 모두를 깊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우리는 어쨌든 모두 연결되어 있고 전체의 일부이다. 연습과 요령.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깎아내리면 그 사람 자신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것임을 알자. 마찬가지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연민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이로운 것임을 알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싶으면 어떤 통찰이나 기술이 그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해 줄까 생각해보자. 그 다음 우주는 누구에게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가혹하다고 여기기보다 성장을 위한 기회로 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연극이 끝난 후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이제 연극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다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의 연기가 훌륭했다고 칭찬한다. 이런 상상을 자주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최악의 사건으로 상처를 받던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보되 이번에는 그 사건에 좀 더 성숙하고 현명한 관점으로 대처해보자. 그동안 살면서 배우고 터득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처해보자. 이 상상은 최대한 생생하게 하는 것이 좋고 당신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이로운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 반응이나 불안 등을 해소하고 현재에 사는 데 도움이 되는 EFT나 호흡 관찰법 혹은 명상을 배워보자. 스스로에게 묻기. 내가 겪은 최악의 모욕 혹은 지금 갖고 있는 최악의 트라우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 사이의 공통점이나 공통 주제는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은 없는가?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겠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도 사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닐까? 혹은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오해한 건 아닐까? 내가 이 우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매일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될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 않고도 이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나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나게 해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나의 외모나 내가 성취한 일 같은 외부적인 것들로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의식이라고 느낄 때. 두 번째 신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자기 사랑. 멋진 옷을 입고 한껏 치장을 한 모습이었지만 아이린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곤 했다. 늘 멋지게 차려입는 것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존감이 부족해서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전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는 열쇠임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는 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주의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 침대에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보았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 가치, 판단, 견해, 불안, 의심, 두려움이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땠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들을 통해 겹겹이 더 씌워온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겹겹의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라.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였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식이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다.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다. 자기 치유를 위해. 그러다 아이린이 침묵을 깨고 불쑥 말했다. 아, 있잖아. 방금 뭔가 생각났는데 말이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잘 보살피고 있거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옷도 잘 챙겨 입고 머리나 손톱 정리도 잘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맞지? 너를 위해 시간을 내 그런 일을 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네가 대단해 보여.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얼마나 광적으로 건강에 집착했는지 기억이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 같지는 않아. 사실 나는 건강한 음식만 정석대로 먹던 사람이었다. 유기농 채식만 엄격히 고수했고 매일 직접 짠 주스를 마셨다. 심지어 밀사까지 길러 먹었다. 건강식에 집착했고 틈만 나면 인터넷에 들어가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검색했으며 새로 나온 슈퍼푸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결국 암에 걸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믿음과 중요시한 가치를 저쪽 세상에서 한꺼풀씩 벗겨낸 후 진정한 나 자신과 대면했을 때 나는 내 모든 행동의 배후에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이 두 힘 중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보다는 두려움에 떠밀려 대부분의 인생을 소비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놀랍도록 명확히 이해했다.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무조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강박적으로 행동했던 것도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암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몸과 마음에 이로운 일을 한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일몰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즐긴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잘 알고 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아이린의 행동이 두려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그녀가 언젠가는 암에 걸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충분히 돌아볼 때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긍정을 통해 기운을 북돋우는 것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칭찬하고 멋지다고 말해주는 것이 자기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당신, 남모르는 약점도 갖고 있고 비판받으면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인간적인 당신. 그 당신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모두가 등을 돌릴 때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임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바로 지금 천국에 살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한다. 자신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다른 사람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 고갈은 없다. 우리는 모두 신, 우주에너지, 창조의 표출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 우주에너지, 창조에게 너는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연습과 요령. 매일 자신의 긍정적인 점을 5개씩 적어본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한 방식이라든지 가정을 위해 한 일을 적어도 좋고 당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적어도 좋다. 심지어 외모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적어도 좋다. 매일 적어서 나중에 그동안 써놓은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자기 비판의 습관에 쉽게 빠진다. 따라서 이 연습으로 마음을 거듭 훈련해 자신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알아채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배우자, 친구,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 둘이 같이 매일 꼭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말하자.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거나 더 좋아질 것이며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직시하며 큰 소리로 말한다. 사랑해. 절대 너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저버리지 않을게. 언제나 너의 제일 친한 친구로 남을 거야. 필요하다면 다른 적절한 말로 변형해도 좋다. 꼭 아침이 아니라도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반복 연습하자. 스스로에게 묻기.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내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다음과 같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걱정하는 대신 재밌고 즐거울 것 같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계속 좋은 일만 생기고 인생이 즐거워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내 머릿속에서 가장 시끄럽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그 힘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의 칭찬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느낄 때, 억지로 혹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울 때, 불행한 사람을 볼 때도 나에게는 언제나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세 번째 신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 주어라. 자기 사랑이 하는 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 역시도 정말 관심이 가는 질문이 하나 와 있네요. 한 청취자가 막 보낸 이메일을 읽으며 리아나가 말했다. 어떤 여성분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분은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사랑하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남자친구는 그걸 더 당연하게 생각해버린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분은 자신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이 질문을 듣자마자 나는 씩 웃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이 참 좋아요.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니까 상대가 아무리 멋대로 굴어도 다 받아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랍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나를 이용하거나 학대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그 관계를 끊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분노하거나 억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관계를 위한 관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 보통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먼저 파트너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학대를 더 이상 못 참고 떠나려 한다는 걸 알고 말이죠. 이 경우 파트너는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 당신이 떠나게 되는 경우예요. 이때 당신은 당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마음을 열고 기다리겠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나도 같이 원해줄 거라는 겁니다. 설령 그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상대가 자기를 뒤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라면 서로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런 관계 연인이라면 발목이 잡혀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전곡을 찌르신 것 같네요. 리아나가 소리쳤다. 그런데 진정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때 과연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과 남편분께서는 물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실 텐데요. 외람되지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질문 정말 마음에 들어요. 먼저 잘 추측하셨어요. 데니와 저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라거나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저희는 서로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는 원하는 것이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척 다르고 삶에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요. 데니는 과학기술과 이런저런 장치들을 아주 좋아해요. 가끔씩 질 좋은 시가도 피우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시간 보내기를 더 좋아해요. 또 디저트류를 좋아하지 않지만 텔레비전으로 배틀스타 갤럭티카나
NCIS를 볼 때면 페퍼로니 피자나 더블 치즈버거, 와퍼를 먹고 싶어 하죠. 반대로 저는 초콜릿 같은 군것질 거리를 좋아하고 예쁜 핸드백이나 구두에 집착하는 편이고요. 다양한 향수의 미묘한 차이를 즐기는 것도 정말 좋아해요. 정교한 수가 놓인 쇼를 보면 늘 반해버리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채식을 하려고 해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악을 즐기고 밖에 나가 자연을 감상하는 일이 정말 좋습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면 감동해서 막 울기도 한답니다.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가끔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거의 늘 붙어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가끔 부딪힐 뿐이에요. 우리 둘 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거든요. 서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존중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서로 다른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 많이 배울 수 있죠. 그렇게 배운 덕분에 둘 다 많이 변하고 성장했죠. 성숙한 관계라면 양쪽 모두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서로를 수용하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관계를 깰 필요가 없어져요. 데니와 저는 처음부터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켰어요. 예를 들어 아무리 화가 나도 서로 말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기로 한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화가 난 채로 잠들지 않기로 했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엄수하고 있는 원칙이랍니다. 의무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데니도 나도 이런 원칙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다른 세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부터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서로를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아주 다른 두 사람일지라도 진정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자기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한다면 사랑하면서 매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이건 양쪽 모두건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오직 그럴 때만 문제가 생긴답니다. 사람들의 관계들을 보면 어느 한쪽이 상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통제력을 잃으면 관계가 끝장나고 상대가 떠날 것 같아 두려운 거죠. 그래서 상대를 더욱더 통제하고 조정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닐 뿐더러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고 싶어서 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이라는 계약 때문에 함께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서 두려움이나 의무 혹은 어떤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유익한 말씀입니다. 리아나가 말했다. 미래의 관계들은 모름지기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높은 이혼율을 볼 때 결혼이나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을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아까 예고했듯이 먼저 임사체험 전 남편분을 비롯해 선생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온 방식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기 전에는 어땠나요? 새로운 차원에서 사랑하기. 남편은 늘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부당한 연애를 몇 번 했어요. 신체적 학대를 당하진 않았지만 정신적, 감정적인 학대를 당했죠. 저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학대를 참았고요. 나쁜 남자라도 남자친구가 있는 게 혼자인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삐걱댈 때마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보려고 혼자서 노력을 했죠. 여자분이라면 선생님 말씀에 공감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리아나가 약간 흥분한 듯 말했다. 한 번은 나한테 청혼까지 한 남자친구가 제 여자친구를 안고 키스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어요. 결혼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엉터리 없는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당시 만나던 남자가 저한테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데이트할 때도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해줬으면 하는 눈치였고 심지어 자기 엄마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의 조리법을 배우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남자도 상당히 오래 참고 만났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게 절대 제 취향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 당시 저는 가정주부로 살기 싫어하는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리아나가 물었다. 그때도 그런 비슷한 부류의 남자를 만나고 있을 때였죠. 여자친구 한 명이랑 같이 나갔는데 바로 그 장소에 데니가 있었어요. 내가 여지껏 만나온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이란 걸 바로 알겠더군요. 하지만 그런 내 감정을 처음부터 믿고 따르지는 못했어요. 너무 나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나중에 데니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왔어도 만나지 못했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 다른 사람이 저한테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데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를 전생부터 알아온 사람 같다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냐고 묻더군요. 물론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당시 만나던 사람과 여전히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데니는 인내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저는 마침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깨달았어요. 그와 함께 하기로 하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데니는 많은 것들에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저 자신으로부터도 구해주었고 또 제가 결혼할 뻔했던 사람으로부터도 구해주었죠. 와, 정말 신이 내린 분이네요. 남편분이 정말 멋지십니다. 그러면 임사 체험 후에 남편분과의 관계도 변했나요? 리아나가 말했다. 네, 그럼요. 그 전에는 늘 제가 데니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 그렇게 느낀 거죠. 제가 자란 사회에서는 저 같은 여자는 위태로운 여자로 여겨졌어요. 저는 중매 결혼이 싫어서 도망 다녔는데 우리 문화에서 그런 건 엄청나게 터부시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매우 독립적인 사람인데 그들 눈에는 가정적이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강한 여자로 비쳤죠. 다시 말하면 구제불능, 불량품 같은 존재였어요. 저조차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고요. 마음속으로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누가 사랑하겠어? 라고 생각했죠. 데니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테니 나 자신을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 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럼 인생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아내의 이미지에 맞춰 살려고 온갖 방식으로 자신을 통제했어요. 그 이미지란 결국 그에게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제가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죠. 임사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저는 제가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고 저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데니와의 관계는 더 좋아졌죠. 이미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대단히 좋은 관계로 바뀐 거죠. 저는 평생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해버렸던 거예요.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데니와의 관계가 크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데니가 원할 것 같은 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대단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렇게 저 자신으로 살기 시작하자 우리 관계도 더 즐거워지고 산뜻해졌어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 없이 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 데니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저는 자신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자신을 덜 판단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데니도 덜 판단하게 되고요. 데니와 저는 서로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식으로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웃게 된 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정말로 많이 웃는답니다. 서로를 보면서도 웃고 각자의 실수에 대해서도 순식간에 웃어넘기죠. 남들이 보면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린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를 전혀 비판하지 않는 모습도 아마 눈에 띌 것 같네요. 네, 비판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말하죠. 우린 그런 말을 계속해요.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네요. 삶을 대하는 태도도 아주 지혜로우시고요. 리아나가 말했다. 데니나 제가 다른 부부들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사랑이 아주 큰 사람들조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서툰 경우가 많더군요.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사랑이 부족하거나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없다고 느끼면 자동으로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계속 주기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자기한테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줄 거라 기대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요. 하지만 기대했던 사랑과 관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늘 거기에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걸까 하고요. 이쯤이면 그 관계는 이미 기능이 멈춘 셈이죠. 맞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리아나가 맞장구를 쳤다. 가슴에 새길 만한 여러 가지 말씀 정말 좋은데요, 선생님. 그런데 아쉽게도 어느새 끝내야 할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상에 뭔가를 되돌려주는 건 말이에요. 봉사 정신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조건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봉사. 존재의 중심에 있는 진짜 자신을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표현한다면 그때 봉사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한때 저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혹은 옳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봉사를 하곤 했어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봉사가 아니라 머리가 시키는 봉사를 한 거죠.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인데 이런 봉사를 억지로 계속하면 우리 안에 생명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위안하지만 의무감에서 나오는 봉사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에 의한 봉사가 아니라면 받는 사람도 그걸 느끼고 부채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진정한 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마련이어서 의무감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때는 봉사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봉사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뿐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죠. 언제부턴가 저는 봉사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그저 나 자신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봉사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실 진정한 봉사는 지금까지 말한 조건 없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더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의 느낌은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선생님. 리아나가 이렇게 말하자 시계는 인터뷰 시간이 다 끝나감을 알려왔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더 가볍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설교처럼 들릴 거라는 것 알지만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영성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되레 더 즐기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능한 가장 영적인 행위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즐겁게 웃고 지내는 것이고요. 더 영적이 되고자 괜히 걱정하고 애쓰지 말아요. 우리는 이미 더 할 수 없이 영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축하 파티를 열어요. 리아나와 나는 서로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았다. 나는 인터뷰가 매우 즐거웠다고 했고 리아나도 그랬다고 하는 사이 그녀의 목소리는 시그널 뮤직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완전히 깨어난 상태로 기분 좋은 흥분을 느끼며 헤드폰을 벗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일과를 준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함에도 실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금 생각했다.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는 사랑을 특정 사람에게만 갖는 하나의 감정으로 본다. 하지만 진실은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존재 상태이고 타고난 권리라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한 번 닿으면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일시에 더 좋아질 것이다. 바로 지금 천국에 살기. 사랑한다면 다 주어라 라는 말이 거짓이라면 무엇이 진실일까? 진실.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면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거나 학대하게 두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해롭다.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같이 원해주고 상대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떠나보내야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에 맞게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 조건 없는 사랑에 기반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두려움, 의무감 혹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같이 산다. 연습과 요령. 자신을 심판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수록 상대에 대해서도 더 사랑하고 더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자.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상대를 바꿔야 할 필요성도 사라진다. 받기 위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 저항하라. 이기심 없이 진심으로 베풀 때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법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가 당신을 막 대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 탓이라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음을 알자.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하게 무언가를 주장해도 그 사람의 느낌이나 행동에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스스로에게 묻기. 이 관계는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 둘 다에게 구속인가? 나는 받기보다 더 많이 주면서 스스로 진을 빼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많이 주면서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서까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종종 나는 사랑과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해 실망하고 심지어 분개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이유가 그것이 내가 타고난 권리여서가 아니라 내가 베푼 것에 대한 1대1씩 보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닌가? 먼저 뭔가를 베풀지 않고도 내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파트너가 늘 나를 통제하고 이용하고 지배하려 되지는 않는가? 그런 행위를 나는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를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맞추려 하지는 않는가? 그런 기대가 어떻게 관계를 악화시키고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막고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을 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런 일로 위협을 느낀다거나 자칫 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걱정하지 않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상대가 정말 행복해하는 일을 적극 지지할 때,
둘 중 한쪽이 때로 더 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로 주고받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느낄 때. 나로 살아가는 기쁨은 총 10가지의 신념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명상은 첫 번째 신념과 두 번째 신념, 세 번째 신념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읽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꼭 책을 구입하셔서 혹은 구하셔서 나로 살아가는 기쁨을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